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좀 독특한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디오 파일 6년 차 넘어가면서요, 지난번 영상에도 소개를 했지만, 사용 앱은 TR 앰프와 진공관 앰프가 거의 5, 60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앰프를 꼽으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EL84 푸시풀 3극 연결 진공관 앰프입니다. 저는 이 앰프를 음악 감상을 위한 궁극의 앰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앰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EL84 미국 버전으로는 6BQ5이고요. 이게 EL84 미니어처 관인데 5급 관이고 네덜란드 필립스사에서 오디오 전용으로 개발된 관입니다. 요거는 지금 소보텍 거라 메이드 인 러시아이고요. 이건 독일 지멘스에서 나온 겁니다. 이 관은 보통 푸시풀로 소출력이기 때문에 푸시풀로만 사용되고 현재 지구상에 EL84 푸시풀 앰프가 많지만 EL84 푸시풀 다 5극 연결이나 혹은 울트라 리니어 UL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상업적인 회사에서 EL84 푸시풀 3극 연결 앰프를 생산하는 건 보질 못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앰프는 3극 연결이라서 각자가 다 푸시풀 앰프를 사서 개조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 앰프 3극 연결이 궁극의 앰프이고 어떠한 앰프의 퀄리티보다 뛰어난 음질을 재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청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청음곡은요 총 4가지인데 피아노를 대표하는 이바노비치의 도나우강의 잔물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로엘 디엘턴이 연주한 바흐 무반주 첼로 소곡 1007번 연주이고요. 그 다음에 이태리의 작곡가 로시니가 만드는 스트링 소나타 1에서 6번 중에 4악장 4번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컬은 제가 불멸의 테스트곡 중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우리나라 김유나 가수의 고잉홈 이 4개를 한번 들어보고 보컬 대표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관의 음악적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뭐 첼로 연주나 보컬 같은 거 할 때 잘 들어보면 스튜디오의 잡음이 그대로 다 음악 속에 잡힙니다. 그 정도로 이 관이 극강의 해상력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실제로 차련 악기들을 연주할 때는 첼로의 그 활이 몸통에 부딪히는 거와 그 연주자들의 옷소매가 이 움직이면서 끌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 재생이 되고요. 보통 뭐 중주곡 같은 걸 할 때는 그 제1 바이올린의 리더가 이 시작과 끝 그리고 뭐 이렇게 장단을 맞출 때 자기네들끼리 입소리를 내거든요.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제 박자를 맞추는데 그런 소리까지도 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재생이 될 정도로 이 관에는 극강의 해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컬 같은 경우에도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뭐 목걸이나 이런 액세서리를 하거나 잘못해서 마이크를 좀 만지거나 선을 만지면 그 잡음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까지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다 나타날 정도로 이 관의 해상력은 정말 전율스러울 정도라서 청취자가 그 녹음 당시에 스튜디오 안에 함께 앉아 있는 듯한 그 정도의 해상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 궁극의 앰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곡으로 도나우강의 잔물결 이바노비치 연주곡인데요. 먼저 이 청음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관전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면 이 피아노 곡은
이 어택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처음 시작할 때 땅 때리고 그 잔음이 이어지면서 유지되는 악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첫 음이 터지면서 파고 들어오는 이 어택감이 거의 피아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어택감을 잘 표현하는 스피커나 앰프들은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치 하늘에서 유성우가 떨어지는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말이 뭐냐면 피아노의 음이 여러 개 팍 이게 변해갈 때 마치 하늘에 있는 별들이 팍팍팍 터지면서 잔향을 일으키면서 밤하늘에 그려지듯이 떨어진다라는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어택감이 좋을 경우에 대부분 이런 유성우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는 도나우강 1번은요. 초음이 강렬하게 치고 나오는 어택감을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어택을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잔향감들이 지속되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요. 이 앰프가 정말 궁극의 앰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청음을 해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첫 번째 청음곡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청음곡 그 로엘 디엘턴이 연주한 바허 첼로 무반주 소곡 그 첫 번째 1007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곡의 관전 포인트는 음장감과 정의감을 얼마나 이 앰프가 잘 표현하느냐입니다. 이 청음곡의 좀 특징이라면 이 곡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녹음이 된 게 아니라 그 프랑스의 어떤 성당 내부에서 연주를 실황으로 녹화를 한 거기 때문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 첼로 소리가 큰 교회 안에서 떠돌듯이 반사되면서 들리는 녹음 사항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연주자가 위치한 성당의 내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까지 느낄 수가 있을 정도로 공간의 울림의 표현력이 아주 좋고요. 녹음도 잘 돼 있고 또한 EL84 푸시풀 30 연결이 이런 것까지 다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정의감과 음장감은 뭐 예를 들어서 노래를 들을 때는 보컬의 입 위치나 뭐 그 옆에서 피아노를 치면은 가수의 위치와 피아노와 놓인 위치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정도로 묘사가 돼야만 좋은 음장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색스폰이나 이런 재즈를 들을 때는 색스폰이 주 무대에서 몇 미터 뒤에서 부느냐 이런 걸 눈을 감고 들었을 때 그 무대에 있는 모든 악기들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까지 다 느껴질 수 있어야만 정확한 음장감, 정의감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당에서 직접 연주한 로엘 디엔틀의 첼로 연주곡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세 번째 곡은 그 이태리 작곡가 로시니가 작곡한 스트링 소나타 4번을 들어볼 것인데요. 이 음악의 관전 포인트는 과도 특성이라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과도 특성이라는 건 뭐냐면
음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재생하느냐라는 느낌인데요. 이 과도 특성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마 좀 어깨감, 중량감, 스케일감 뭐 이런 뜻으로 대구경 그리고 큰 앰프들, 대출력의 앰프들이 갖는 개념과 반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앰프가 소리 신호를 재생할 때는 여러 전자 부품들을 거쳐 나오기 때문에 이 위상이 조금씩 딜레이가 돼서요. 뭐 100만 분의 1초, 10만 분의 1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돼서 장비가 많고 안에 내부 회로가 복잡할수록 음악 신호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스피커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소리가 늦게 나와서 뒷부분의 소리와 앞부분의 소리가 중첩되면서 소리가 신속하게 변화 나가지 못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걸 과도 특성이라고 해서요. 음악 신호가 변경됐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장비가 반응을 해서 소리를 바꾸느냐라는 것인데 과도 특성이 좋은 것들은 대부분 좀 어깨가 작은 북셀프나 소구경 스피커 그리고 작은 앰프들이 유리하고요. 특히 진공관이 이 부분에서 어떠한 TR 앰프들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과도 특성이 좋은 앰프의 소리를 들어보면 모든 음악이 되게 뭐랄까요 신속하고 발랄하게 전개가 되고 묘사가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느낌으로 옵니다. 이게 이거는 좀 TR인데 되게 무겁고 막 섞이는 것 같고 앞뒤가 뭐 단촐하고 신속하고 아주 산뜻하게 변해가는 것들은 뭐 진공관의 과도 특성이 아주 좋은 음악이고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트링 소나타 4번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처음 곡 김유나 씨의 Going Home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김유나 씨가 남동생이 실제적으로 저기 금융 사기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돈 찾아가는 거. 그걸 당해가지고 슬퍼하고 있을 때 동생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뭐 상당히 격려하고 약간 우울함에서 걱정하는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 노래는 들어보면 앰프와 스피커가 좋은 데서 들어보면 되게 슬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컬의 치찰음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현장감 있고 마지막에 그 김유나 씨의 끝부분에서 들려오는 바이브레이션이 상당한 슬픔을 강조하는 그런 곳에 있고요. 그리고 백반주로 연주되는 슈타인웨이의 그 금속성의 배음들도 상당히 암울하게 들려서 이 곡을 들으면 상당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죠. 근데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없고요. 그냥 일반적인 노래구나. 이 정도의 감흥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4번 곡은 그 뭐 300비로 대표되는 삼극 직렬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고음의 매혹적인 음색, 찰람 그림, 그 3에서 11kHz가 그 대부분의 음악적인 뉘앙스 묘사에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이 약하면 진짜 감칠맛이 없는 음악이 연주가 되는데 삼극 직렬관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근데 이 EL84가 5극관으로 나왔지만 3극 연결을 할 경우에는 그 300B나 EA3 같은 직렬 3극관을 능가하는 그 중역대, 중고역대의 음악적 뉘앙스를 표현합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그 바이브레이션의 아주 잔여음들을 들어보시면 금방 동의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이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네, 이상 EL84 3극 연결 4곡의 청음곡을 모두 다 들어봤고요. 이 앰프는 시중에서 잘 팔질 않기 때문에 5극 연결이나 유행 연결로 돼 있는 것을 사와지고 자기가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조를 할 때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의 2편에서 이 3극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인도 주재원이었습니다.